멈춤의 지혜, 무위의 인생 노자가 전하는 황혼의 철학. 당신은 지금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나요? 이 질문을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께 드렸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점이요. 젊을 땐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바쁘게 살아야 했죠. 하지만 2500년 전 중국의 한 현자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룬다. 노자라어즈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평생 쉬지 못하고 달려온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께 이 메시지가 꼭 전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노자. 그는 누구인가? 노자는 기원전 6세기 중국 춘추 시대를 살았던 사상가입니다. 그가 남긴 책 도덕경은 고작 5천자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읽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메시지가 너무나 단순하고 또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우리에게 노자의 말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물은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가장 강하다. 평생 위로 올라가려고 애썼던 우리에게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위우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노자 철학의 핵심은 무위우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아,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라는 거네? 전혀 아닙니다. 무위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무리하지 않게, 흐름에 맞춰 산다는 의미죠. 75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텃밭 가꾸는 것도 전쟁이었어요. 잡초를 보면 당장 뽑아야 했고, 벌레가 보이면 약을 뿌려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내버려둬요. 신기하게도 자연이 알아서 균형을 맞추더라고요. 잡초도 흙을 살리고 벌레도 새들이 와서 먹어요. 제가 덜 관여할수록 텃밭이 더 건강해졌어요. 이게 바로 무의입니다. 우리가 덜 개입할수록, 덜 통제하려 할수록 일이 더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거죠. 평생 달려온 당신에게 한국 사람들은 특히 쉬는 걸 못합니다. 부모 세대는 더하죠.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을 키우고,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쉴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다 컸고, 은퇴도 했는데, 여전히 쉬지 못합니다. 나는 뭐 하고 있나?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한 80세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부모 봉양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이제야 내 시간이 생겼는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노자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쉬는 것도 일입니다. 아니, 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처럼 사는 법. 노자는 물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러운 것은 없다. 하지만 단단한 것을 이기는 데는 물만 한 게 없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이 있으면 그리로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한 바위도 물에 깎입니다. 강은 산을 가르고 흐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바로 물처럼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바위처럼 단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밀어붙일 필요도 없죠. 그냥 흘러가면 됩니다. 72세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전에는 손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가 많았어요. 공부해라. 바른 길로 가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데 아이들은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오히려 더 반항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지켜봐요. 조언을 구하면 말해주고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요. 할아버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요. 물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을 뿐이죠. 하지만 목마른 사람은 결국 물을 찾아옵니다. 무용지용 우용주용, 쓸모없음의 쓸모. 노자의 또 다른 유명한 개념이 무용지용입니다. 쓸모없는 것의 쓸모라는 뜻이죠. 노자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릇은 안이 비어 있어서 쓸모가 있다. 집도 방이 비어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있다. 비어 있음. 아무것도 없음이 오히려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사회에 쓸모가 없어.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어. 짐이 된 것 같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 요양병원에서 만난 85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치매 초기 증세가 있으셔서 특별히 뭘 하시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할머니가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일까요? 할머니가 그냥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손을 잡아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사람들은 할머니 곁에만 가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저 할머니가 계셔서 다들 마음의 위안을 얻거든요. 이게 무용지용입니다. 쓸모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쓸모를 하고 있는 거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기만 성다치 완천.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 젊었을 때는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대에 이걸 이루고 40대에 저걸 해야 하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마음도 쉽게 얻어지지 않죠. 진정한 자유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78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0대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벌고 지위도 얻었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불안하고 더 많은 걸 원했죠. 지금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아,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나 싶어요.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됩니다. 70, 80의 나이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르라. 노자는 자연을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봤습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돌을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자연을 보세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 맺고, 겨울이 오면 쉽니다. 이게 자연의 리듬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봄입니다. 새싹처럼 자라는 시기죠. 중년은 여름입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입니다. 장년은 가을입니다. 수확하고 정리하는 시기죠. 노년은 겨울입니다. 겨울은 끝이 아닙니다. 쉼의 시간입니다. 나무는 겨울의 잎을 다 떨구고 휴식합니다. 그래야 다음 봄에 새 잎이 나올 수 있죠. 인생의 겨울에 접어든 지금, 억지로 여름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겨울답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 73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겨울이 싫었어요. 춥고 우울하고
하지만 나이 들면서 겨울이 좋아졌어요. 조용하고 평화롭거든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면 모든 게 깨끗해 보여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조용하고 평화롭게. 비움의 미학. 노자 철학의 핵심은 비움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 재산, 지위, 관계. 하나씩 떠나갑니다. 처음에는 이게 두렵습니다. 잃는 게 너무 많아서 불안하죠.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비워라.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이 들어온다. 82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명함이 10장도 넘었어요. 이사, 부회장, 협회장. 그게 제 정체성이었죠. 은퇴하고 나니까 그게 다 사라졌어요. 처음엔 허전했죠. 내가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 모든 타이틀 뒤에 숨어있던 진짜 나를요. 그냥 사람 좋아하고, 책 읽기 좋아하고, 산책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 이게 진짜 저였어요. 지금이 더 편해요. 명함 없는 삶이 더 자유로워요. 비움은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자신을 찾는 과정입니다. 소국과민 서고과민 작은 나라. 적은 백성. 노자가 꿈꾼 이상적인 사회는 소국과민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이 사는 곳. 거창한 것 없이 소박하게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였죠. 이게 인생의 후반부에 딱 맞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작고 아늑한 집이면 충분하죠. 많은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몇 명이면 됩니다. 복잡한 일정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됩니다. 작아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작아질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평화로워집니다. 한 76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방이 4개나 되는 집이었죠. 하지만 늘 비어 있었어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쓸쓸하기만 했죠. 지금은 작은 원룸에 살아요. 침대, 작은 책상, 옷장 하나.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딱 좋아요. 관리하기 쉽고 아늑하고 필요한 것만 있으니까 마음도 가벼워요. 노자가 말한 소국과민이 바로 이겁니다. 작지만 충만한 삶. 지인자지줄 연저줄 자지자명즈줄저밍.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다. 평생을 우리는 남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부모님은 왜 저러실까? 배우자는 왜 저럴까? 자식들은 왜 내 말을 안 듣을까?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잘 몰랐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비로소 나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74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이 넘어서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평생 강한 척 했는데 사실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자식들한테 엄하게 대했는데 사실은 사랑 표현을 못하는 거였어요. 성공에 집착했는데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야 진짜 저를 알겠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신을 안다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과제이자 선물입니다. 부쟁부정 다투지 않는다. 노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부쟁입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죠. 세상과 다투지 않는 자를 세상도 다투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게 경쟁이었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성공한 자식.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애썼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습니다. 이길 필요도 없죠. 79세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자랑하기 바빴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 버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효녀인지,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남한테 뭘 증명하려고. 지금도 친구들 만나지만 이제는 그냥 수다 떨어요. 오늘 뭐 먹었는지, 날씨가 어떤지, 드라마 이야기. 그게 훨씬 편하고 행복해요.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웃음의 도다오. 노자는 진지한 철학자였지만 유머도 있었습니다. 나의 말은 매우 쉽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 얼마나 재치 있는 말입니까? 인생의 후반부에는 웃음이 필요합니다. 너무 진지하게만 살 필요가 없어요. 82세 할아버지는 항상 농담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같은 농담을 여러 번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들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십니다. 자신의 나이를, 상황을 웃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도 도다입니다. 웃으며 사는 것, 가볍게 사는 것, 하루를 사는 법.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74세 할머니의 하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으니까요.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들여요. 신선한 공기가 고마워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해요. 거창한 거 없어요. 산책하기, 친구한테 전화하기, 손주 사진 보기. 그 정도요.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슈퍼 아저씨가 웃어준 것, 길에서 예쁜 꽃을 본 것, 드라마가 재밌었던 것.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요. 특별할 것 없지만 충분해요.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거창한 인생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충만한 하루들. 이웃과 함께. 노자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웃집 딸구는 소리가 들리고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는 마을. 이것이 그가 꿈꾼 이상향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웃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바쁘죠. 자식들은 자기 삶이 있고요. 하지만 이웃은 늘 곁에 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본 풍경입니다. 70에 80대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로비에 모입니다. 커피 한 잔씩 들고 수다를 떨죠. 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손주가 이번에 상 받았대요. 별 내용 없는 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니까요. 한 75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침 모임이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여기 오면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요. 서로 의지가 되는 거죠. 노자가 말한 공동체가 바로 이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소박하지만 서로를 챙기는 것. 마지막 선물.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은 자신을 뒤로 하지만 앞서고 자신을 밖에 두지만 보존된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기억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선물은 무엇일까요? 재산, 명예, 업적?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습 자체가 선물입니다. 81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구나. 하지만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억해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남을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 매일 감사하며 살았던 것. 그게 할아버지의 선물이야.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당신의 삶의 방식, 당신의 태도, 당신의 지혜. 지금, 이 순간. 노자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을 강조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이 말이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과거를 후회해봤자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해봤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 것입니다. 77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는 항상 걱정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오늘을 놓치더라고요. 이제는 달라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요. 지금 마시는 차가 따뜻한 것. 지금 보는 하늘이 파란 것.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것. 이게 전부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이것이 노자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처럼, 구름처럼. 노자는 물 외에도 구름을 좋아했습니다. 구름은 자유롭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아무것도 붙들지 않죠. 인생의 후반부는 구름처럼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자유롭게. 79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걸 통제하려 했어요. 자식 인생도, 사업도, 주변 사람들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났죠. 지금은 달라요. 그냥 흘러가게 둬요. 자식들은 자기 길을 가고,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고, 나는 그저 구름처럼 떠다녀요. 집착 없이 자유롭게 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떠다니세요. 이것이 노자가 꿈꾼 자유입니다. 감사의 마음. 노자는 직접적으로 감사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철학 전체가 감사로 가득합니다. 자연에 대한 감사, 존재에 대한 감사, 지금에 대한 감사. 인생의 후반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다음 날 아침이 더 밝아집니다. 당신께 드리는 말씀.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자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가 꽃피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평화의 시간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그저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구름처럼 자유롭게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께,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신 친척 어르신께, 무료함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이웃 어르신께 이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그분들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오늘 감사한 일 하나. 요즘 마음이 편해진 이유. 내가 내려놓은 것.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노자의 마지막 선물. 전설에 따르면 노자는 말년에 서쪽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황소를 타고 천천히 국경을 넘어갔죠. 국경 수비대장이 그를 붙잡고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떠나시기 전에 지혜를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노자는 5천자의 도덕경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황소를 타고 사라졌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자의 마지막 모습이 상징적입니다. 그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에도, 제자에도, 가르침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떠났습니다. 물처럼, 구름처럼.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집착 없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무의의 삶. 거창한 계획, 큰 목표, 이루어야 할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으세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항상 무의지만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의미입니다. 숨 쉬는 것, 웃는 것, 하루를 사는 것. 이 모든 게 위대한 일입니다. 함께 걷는 길.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2500년 전 노자가 전한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의, 부쟁, 지족, 무용지용. 이 모든 개념들이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자연스럽게 살라. 물처럼 사는 삶을 억지로 이루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져서 모두가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한 일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